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올림픽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올림픽 이제 7월 23일 개막해서 경기를 시작하는데 어떤가요? 김학범 감독님의 전술이나 스타일, 축구 스타일 궁금합니다. 일단 김학범 감독의 기본적인 축구 스타일은 전체적인 선수들이 이른바 하나의 팀으로서 압박하고 또 공격 나갈 때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 전환의 속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학범 감독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날카롭게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팀 전체가 성실한 압박에 이제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상대의 볼을 끊어냈을 때 정말 한 방에 패스에 의한 아주 효율적인 마무리,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대회에서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은 멤버는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런던에서 이제 정말 올림픽 역대 최고의 성적인 동메달을 그때 감격스럽게 이제 목에 걸었는데, 그때, 그렇죠. 홍명보 감독일 때죠. 이번 팀도 당시에 홍명보 감독의 팀과 비교하면 이번 김학범 감독의 팀도 저는 꽤 좋은 멤버다. 그러니까 당시 멤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포지션별로는 좀 나은 포지션도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또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 자체가 물론 지금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일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일본이라는 장소는 우리에게는 다른 팀들에 비하면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일본의 여름 기후에 유럽 선수들이라든가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는 일본의 여름 기후에 우리가 더 익숙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홈팀 하나를 제외하면 우리가 홈에 가장 근접한 지리적인 여건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럽 남미 팀들은 분명히 그 무덥고 습한 일본 여름에 좀 고생을 할 공산이 크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일본도 뭐 분명히 유리함이 있겠지만 우리도 상당한 또 유리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멤버도 좋고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유리함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유럽과 남미 선수들은 아무래도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유로라든가 코파 아메리카 같은 대회가 올여름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의 전력의 손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소문나지는 않았는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중미 골드컵도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중미에서 오는 팀들도 그 정말 아주 최선의 전력으로 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남미, 북중미 할 것 없이 지금 대륙별 컵 아주 큰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간 멤버들을 대거 부를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팀들이 또 유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김학범 감독의 어떤 효율적인 전술, 선수들의 어떤 기량, 또 전체적인 어떤 원팀으로서의 스피릿, 여기에 지정학적, 기후적인 좀 유리함, 그리고 다른 대륙 팀들의 어떤 그 대륙 챔피언십으로 인한 선수 차출의 약간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이번에 좀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님께서 이번에 사고 한번 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고라면 뭐 우승 가는 거 아닙니까? 사고는 그럼? 이제 좋은 사고가 돼야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미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동메달도 정말 어려운 거 딴 거거든요. 이거 진짜 아까 제가 올림픽이 전 세계 글로벌한 축구적인 관점에서 아주 뭐 최고급의 대회로 쳐주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월드컵이 아니라도 어떤 레벨의 어떤 유형의 대회이든지 간에 전 세계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치르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팀이 축구라는 종목에서 3등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월드컵과는 좀 차이가 나고 외국에서는 또 약간 이 올림픽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 올림픽, 그럼 올림픽 메달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매우 그거는 오산이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 어려운 3등을 한번 했잖아요. 한 번 했죠. 그래서 네. 김학범 감독이 이제 사고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동메달
추가가 나와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뭐 은메달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메달 혹은 뭐 금메달. 그래서 그 사고가 나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쪽에 그 사고가 나야 되기는 하는데 그 어쨌든 뭐 그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그런 어떤 사고라든가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사실 성인 무대 대회보다도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갑자기 강팀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변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실력자, 예상치 않았던 유망주들이 올림픽에서는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매 경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한 이후에 8강쯤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디랑 만나게 되냐면 세 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프랑스, 멕시코 아니면 개최국 일본. 일본. 네. 그게 또 국민들의 관심사잖아요. 엄청 일본이랑 관심사인데 한일전 언제 붙나. 근데 그게 이제 8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대진상으로 보면. 근데 멕시코나 프랑스의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일본의 가능성도 있는데 요 팀들 중에 하나와 8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조별리그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그게 물론 전제가 돼야 되지만 8강에서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정말 잘해야죠. 한일전인데. 뭐 여기서는 올라가면 메달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만 만약에 패하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쪽의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동메달 정도 선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도 가는 올림픽인 건 맞아요. 이 버튼을 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